안녕하세요. 2022년 하반기 증시 및 산업 전망 진행을 맡은 유상훈입니다. 금일은 철강, 비철금속 업종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긴축 강화와 경기 둔화 우려로 철강, 비철금속 업종도 주가 조정폭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비철금속, 철강 업종 전망을 위해서 이분의 전망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 회사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리서치 분석을 보여주는 애널리스트, 리서치본부 기업 분석부를 이끄는 강력한 카리스마 김윤상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사님과 유튜브 콘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 매우 영광입니다. 네.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오늘 투자자분들에게 이 네네. 콘텐츠가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자주 모시겠습니다. 얼마든지 요청이 있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콘텐츠가 이 철강, 비철금속 투자자분들에게 좀 유용한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질문 좀 먼저 드리면 최근 이 매크로 특히 통화 정책이 네네. 철강, 비철금속 소재 가격에 큰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예. 하반기 이 매크로 환경과 철강, 비철금속 가격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증시 조정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커머더티, 그러니까 저희가 상품 가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매크로 환경이 우호적이지는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를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스탠스는 좀 맞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저희가 일정 정도 이제 반등하는 어떤 구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그 결론을 먼저 저기 화면에 보여준 자료를 놓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 오른편에 보시는 차트가 그 상단에 있는 게 이제 LME 인덱스, 그 다음에 경기선행지수랑 제가 같이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LME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비철금속 가격을 지수화시킨 어떤 그런 그 지수를 의미를 하는데, 결국 철강 가격이나 철강업체 주가나 LME 인덱스랑 결국 이제 같이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렌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바로 이제 경기선행지수입니다. 근데 현재 위치는 그 지금 약간 그 두 번째 영역, 약간 슬로우 다운 영역의 중간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제가 그 표시로는 아마 1번 정도로 제가 표시를 해놨을 텐데요. 그래서 약간은 경기가 꺾이고 있는 구간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아래에 있는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하고 이제 정책금리가 나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증시뿐만 아니라 상품 가격에도 너무나 많은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밑에 그 금리를 넣어놨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미국이 가파른 금리 인상을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와중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바로 정확하게 18년과 19년 상황, 이걸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지금의 상황과 2018년과 19년 상황이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그 위에 LME 가격의 흐름을 한번 좀 봐주시면요. 아니 그러면 긴축을 할 때, 그 다음에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될 때 그 상품 가격 흐름은 과연 어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위에 LME 차트를 봐주시면은 결국 딱히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반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가 바로 이제 여기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다만 일단 반등의 어떤 기회는 한 번 정도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그래프상에 그 3번이라고 써져 있는 차트하고요. 그 왼편의 텍스트를 보시면은 그 맨 아래 하단에 보면은 제가 텍스트도 이렇게 문장으로 좀 써놨는데, 이때의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은 긴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는 어떤 상황입니다. 근데 왜 금리가 내려가냐 하면은 너무나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긴축 속도도 조금 완화하고 오히려 좀 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시기가 바로 긴축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3회 시기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지금 그 지역별로 봤을 때는 중국이 지금 바로 이제 약간 이런 시기랑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마 그 한두 달 후에는 아마 지금 그 글로벌 어떤 커머더티 시장에도 좀 이러한 어떤 분위기가 확산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건 맞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어쨌든 반등 분위기는 한 번 정도 남아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매크로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고 조금 하반기 좀 보수적으로 보지만 단기 반등 구간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근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투자가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뭐 철강 가격이나 비체 금속 가격을 먼저 전망을 할 때 뭐 중국의 수급 상황이라거나 이런 어떤 그 개별 품목의 수급 상황을 많이 보시지만 그 이전에 어떤 그 매크로 변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요 변수별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그 왼편에 보시는 게 바로 이제 왼편에 있는 차트를 보시는 게 이제 미국의 그 10년물 실질 금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건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철강 가격이나 아니면 철강 업체 주가나 여기 보시면은 그 하늘색으로 표기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나 가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의 레벨 자체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바로 밑에 남색 선으로 표시된 어떤 이 금리를 올려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국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계속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효과는 결국 단기적으로 지금 커머더티 가격 하락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철강업체 주가나 상품 가격한테는 굉장히 우호적이지만은 지금은 글로벌 물가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각국의 긴축 기조, 그러니까 금리 인상 어떤 시도와 맞물려 가지고 이런 어떤 가격 자체를 누리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확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그다음에 또 경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오른편의 그 차트에서 그 가운데 그 오렌지색으로 표기된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여기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고요. 바로 아래에 있는 차트가 바로 이제 아까 보셨던 LME 인덱스하고 그다음에 MSCI 그 이머징 마켓 주가 지수를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경기 선행 지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LME 어떤 상품 가격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어떤 저희가 그 개발도상국 이머징 마켓 쪽의 주가 지수하고도 거의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을 한번 좀 봐주시면 오렌지색으로 선으로 표기된 그래프에 이렇게 그 보시면 최근에 이제 9개월째 지금 경기 선행 지수는 지금 꺾이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근데 이러한 어떤 경기 선행 지수가 추후에도 당분간은 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커머디티 가격 역시도 좀 약세를 좀 그 단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그 경기 선행 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션을 차지하는 바로 이제 통화 증가율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경기 선행 지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커머디티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는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봐주시면요. 달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왼편에 그 달러 인덱스하고 그 LM 인덱스를 제가 넣어놨지만은 원래 달러가 약세면은 상품 가격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면은 상품 가격은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정상인데 뭐 최근에 그 2021년 이후에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아니면은 물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달러 강세인 구간에서도 이제 상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 뭐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디커플링이 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커머더티 가격의 약세의 하나의 배경이 바로 그 달러 강세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달러 강세는 당분간 지속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그 오른편에 있는 차트에 보시면은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달러 강세는 그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봐주시면요. 이따가 말씀드릴 저희 하우스의 최선호 종목과도 굉장히 좀 연관이 있는 차트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달러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차트를 한번 좀 봐주시면은 지금의 그 매크로 환경 자체는 너무나 이제 불확실하다고 저희가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투자가들 자체는 안전자산을 굉장히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2018년과 2019년의 상황을 이제 아까는 그 경기 선행 지수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은 이제 글로벌 그 PMI하고 이제 금가격하고 이제 달러 인덱스를 통해서 그 같이 좀 놓고 지금 보는 부분인데요.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그 2018년도 19년도에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확산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비슷했고요. 미국이 마찬가지로 이제 긴축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급속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PMI 지수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죠. 이 구간에서 바로 네 번째 차트가 바로 이제 달러하고 이제 바로 금 가격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바로 저희가 이제 달러하고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의 가격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불확실한 구간에서는 안전자산 가격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맨 하단에 있는 LM 인덱스는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는데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러한 안전자산 선호가 당분간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거를 좀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달러 자체가 가장 중요한 어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달러도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상품 가격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래도 이 긴축 강화, 이 경기 불확실성이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최근에 이 철강, 비철금속 업종은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시장의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부양책을 좀 펼치고 있는데 네. 중국 부양책의 효과는 어느 정도로 좀 보시나요? 당연히 지금 중국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이게 과연 추세적으로 중국 경기를 이제 돌려놓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철강 수요의 어떤 추세적인 어떤 반등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약간 불확실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근에 중국의 상황을 먼저 좀 봐주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바로 이제 왼편에 보시는 게 이제 중국의 부동산 투자 금액 전년 대비 이제 증감률을 표시한 부분인데,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차트인 게 뭐냐면은, 저희가 면적 기준으로 중국이 역성장을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여러 번 이게 나타났던 현상이지만은, 아니 금액 기준으로도 이렇게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전년 대비 줄어드나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의외적인 부분이었고요. 이게 사실은 4월 달, 5월 달 계속적으로 전년 대비 이제 역성장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거의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다음 자료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이렇게 어떤 중국의 부동산 경기로 대표되는 어떤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철강의 수급 상황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건 분명합니다. 이제 왼편에 보시는 게 바로 이제 중국의 유통 재고, 그 다음에 철강사 재고, 어떤 이런 재고를 제가 표시를 한 부분인데요. 특히 맨 왼편에 있는 중국의 중대형 철강사 재고를 한번 봐주시면은 거의 코로나 확산기 정점에서의 어떤 재고 레벨과 유사한 어떤 이런 흐름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철강 수급도 너무나 안 좋구나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투자가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좀 확인할 수가 있을 테고요. 다음 자료 한번 봐주시면요.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부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실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제 가장 저희가 많이 접했던 게 바로 맨 위에 제가 텍스트에 대해서는 바로 인프라 투자일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부분하고 왼편에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랑 연결시켜서 좀 봐주시면요. 결국 이제 지방 정부의 특수목적 발행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인프라 투자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걸 어쨌든 8월까지 빨리 소진을 다 하고 추가적으로 약 8천억 위안 정도를 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빨리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돈을 써라. 거기에다가 어떤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어떤 유동성도 많이 공급을 해라. 이런 명령을 이제 최근에 많이 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오른편에 보시는 차트가 중국의 이제 크레딧 임퍼스라고 하는 차트하고 이제 리커창 지수,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철강 가격, 이제 연형 가격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결국 이제 크레딧 임퍼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텍스트에다도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사회 전체적인 어떤 대출 규모, 그 다음에 어떤 인프라 투자가 가장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표인데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등을 하면서 리커창 지수와 같은 경기 지표도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철강 가격도 반등을 하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걸로 일단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일단은 오른편에 어떤 중국의 철강 업체의 주요 수익성 지표들을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상단에 보시는 게 이제 롤마진이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가격에서 원재료 가격을 뺀.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양책을 통해 가지고 역사적인 최저치에 도달하는 이런 롤마진 자체가 완만하게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반등 자체가 오른편 하단에 있는 베트남이나 인도와 같은 주변 아시아권 국가들의 약간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왼편에는 약간 하반기에 어떤 실적 하향 우려감들이 조금 있지만은, 이런 부양 효과 때문에 약간은 중국 업황도 좀 하방을 좀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시면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자체는 있지만, 이게 추세적인 반등을 논하기에는 약간 조금 우려할 만한 사항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마 투자가 여러분들께서도 신문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그 미국이 금리를 너무 올리다 보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좀 벌어졌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위안화 가치가 굉장히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위안화 가치가 급락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자본 유출이나 이제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마음 놓고 돈을 풀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국면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좀 마음 놓고 이렇게 좀 부양을 해야 좀 그 전체적으로 좀 부양 효과도 굉장히 좀 커질 텐데 이런 어떤 한계점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긴축을 하는데 우리만 부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러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은 중국 정부가 부양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부동산은 사실은 많이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왼편이 바로 중국의 연간 철강 소비량 추이를 제가 표시를 했는데 푸른색 음영으로 표시가 된 게 바로 중국의 철강 소비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역성장을 시현했던 시기입니다. 2014년과 2015년이었고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오른편에 있는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오른편 상단에 있는 차트가 중국의 미분양 면적추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면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고 바로 밑에 보시는 거는 그 중국의 이제 건물 판매 면적하고 이제 신규 착공 면적추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굉장히 좀 그 판매도 안 되고 신규 착공 면적도 굉장히 그 전년 대비 역성장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연 어떨까요? 오른편 상단의 그 미분양 면적추이를 보시면은 사실은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네, 저희가 그 2014년, 15년에 가파르게 올라갈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사실은 저도 그 중국에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대도시에 현재 지금 공실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들을 가끔 물어보긴 하는데 공실이 적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료, 그러니까 렌트비 자체가 그렇게 높게 형성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중국의 부양 자체가 최근에 어떤 주택 가격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이러한 부양 때문에 건설사들이 땅을 파고 집을 짓고 즉 철강 수요를 철강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활동과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약간은 불확실성이 있다. 뭐 작년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뭐 중국의 헝다 사태라든가 이런 건설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집값은 떠받칠 수는 있지만은 의미 있는 철강 수요 진작, 그 부동산 건설 활동으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접하셨겠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부양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중국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 지난 작년,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 철강 업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포인트가 바로 중국의 감산 환경 규제, 약간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부양하고 이러한 어떤 실업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감산과는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는 테마입니다. 오히려 좀 증산과 좀 어울리는 테마여서 아마 하반기 때는 중국의 어떤 그 생산량 억제라든가 이런 어떤 분위기는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급 자체 측면에서는 조금은 저희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양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기대를 가져볼 만하지만 어떤 추세적인 어떤 철강 수요의 반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럽 쪽 상황도 많이 궁금한데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은 이 CIS 독립국가연합으로부터 철강 수입이 금지되면서 한때 철강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요. 현재 유럽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예, 현재 유럽의 상황이 아까 좀 전에 이제 차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월달, 3월달만 하더라도 결국 이제 쇼티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족이라고 하는 측면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사실은 이제 유럽이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좀 부진한 어떤 상황이어서 지금은 오히려 공급 부족보다는 지금 수요 부진이 가장 또 큰 문제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의 왼편의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2월달, 3월달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랐던 철강 가격 자체가 최근에는 거의 1,500불 이상까지 올랐었는데 지금은 어떤 1,000불 이하까지 지금 떨어지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 자체가 러시아산 철강제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공급 쪽에서의 부족이 아니라 어떤 수요 부진이 오히려 좀 많이 좀 확산이 됐기 때문에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특히 그 이유 중에서도 좀 독일의 상황이 좀 많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왼편에 있는 어떤 그림이 바로 그 독일에 있는 그 서비스 센터 재고, 그러니까 독일의 어떤 그 트레이더들 재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고가 좀 많이 올라왔고요. 왜 그럼 이렇게 재고가 많이 올라왔을까? 그 오른편의 차트를 봐주시면은 제가 독일의 산업 생산 추이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산업 생산이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았고요. 특히 자동차 쪽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어떤 그 자동차 부품 차질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이 워낙에 지금 전력 문제가 극심하다 보니까 철강의 전방 산업들 자체도 그 전력 문제 때문에 많이 좀 가동률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수요 부진이 확산이 되면서 어떤 그 철강 가격이 오히려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럼 결국 하반기 때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여러 좀 지정학적 변수들이 많이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경기 회복, 그러니까 이유 지역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낙관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번에 이제 증시 전망 때 이용찬 연구위원도 유럽을 네네. 걱정을 많이 했고, 특히 피그스 사태 때도 견조했던 독일이 최근에 좀 부진하다는 부분이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똑같이 또 독일 말씀을 해주시네요. 상당히 좀 유럽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 특히 이제 그 전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제가 뭐 텍스트에도 얘기를 했지만 특히 이제 천연가스, 특히 러시아산 가스 같은 경우 독일의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에너지 수급 불안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해결되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전반적인 좀 경기 상황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비철금속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하반기 때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비철금속이 좀 어떤 건지, 그리고 배터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비철금속 가격이 워낙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 가격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비철금속도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 자체가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몇 년간 나타났던 그런 강세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고, 아무래도 조금 그 약보합 정도로 보시는 게 좀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굳이 하나를 꼽자면은 아연의 상황이 가장 괜찮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일단 좀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그 유럽과 미국의 그 아연의 재고 상황이 지금 굉장히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LME 재고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그 실물 재고를 다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그 전 세계 LME 재고에서 대부분의 재고는 지금 아시아에다 몰려 있고 유럽하고 미국의 재고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른편에 그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미국의 재고, 유럽의 재고 거의 지금 제로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LME 거래소에서도 아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2, 3월 달에 그 니켈 가격 폭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투자가들이 봤을 때 이거 정말 좀 재고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우려를 갖기에 충분한 어떤 그럴 정도로 재고가 매우 낮다. 이런 점을 일단 아연이 상대적으로 나은 첫 번째 근거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그 유럽의 전력 얘기를 조금 했지만 결국 이제 아연이라고 하는 그 품목 자체가 유럽의 전력난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품목이다라고 하는 점을 그 두 번째 이유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왼편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요. 전 세계 아연 생산량 중에서 유럽의 생산 비중은 한 18% 정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상당히 재밌는 게 바로 오른편에 유럽의 아연 제련소의 그 가공비 비중을 제가 이제 약간 브레이크다운을 좀 해봤는데요.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5%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전력비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인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바로 위에 있는 차트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유럽의 아연 생산량인데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결국 생산량을 크게 좀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현재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왼편에 제가 텍스트에다 기재를 해놨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뭐 고려안의 경쟁자이기도 한 뭐 니어스타, 그다음에 이제 글렌코어가 뭐 작년 말 뭐 올해 초 이렇게 감산 발표를 했지만 결국 이제 전력 상황 자체가 현재도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감산을 풀고 생산을 정상화를 언제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자체가 아직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아연의 수급 상황이 뭐 전체적으로 상황은 안 좋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어떤 생산 차질을 감안했을 때는 다른 비철 금속 대비 상당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장에서 관심이 있어 하는 이제 그 TC라고 하는 어떤 재련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려안을 투자를 하실 때 투자가분들이 이제 많이 그 참고하시는 좀 부분인데 왼편에 있는 게 이제 중국의 그 재련 수수료고요. 오른편에 있는 거는 중국의 수수료이긴 한데 그 중국 재련소가 바깥에서 이제 수입을 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입니다. 이제 왼편에 있는 거는 중국 내수 광산에서 사올 때 적용되는 재련 수수료인데요. 그동안에는 그 중국 광산들이 이제 중국의 재련소들이 이제 물류 문제 때문에 중국 내에서만 조달을 많이 해가지고 중국 내의 재련 수수료가 많이 좀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어떤 물류 문제가 일정 정도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체 재련소 그러니까 내수의 어떤 재련 수수료 자체가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이제 경제성 자체가 너무 많이 훼손이 돼서 수입산 정광을 많이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TC, 그러니까 재련 수수료 자체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고려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 연말까지 약간 재련 수수료는 떨어질 수는 있으나 제가 위에 텍스트에다 자세히 좀 기재를 했는데 오히려 내년 초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생산이 좀 지연됐던 신규 광산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재련 수수료는 단기적으로는 떨어지지만은 내년 초서부터는 다시 반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의 어떤 하락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배터리용 소재와 관련해서 이제 투자가들이 뭐 니켈이라든가 아니면 리튬에 대해서 많이 좀 여쭤보시는데 사실은 이제 배터리 업체의 원가 부담이 얼마나 더 지속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데요. 사실은 하반기에 배터리 업체들의 원가 부담 요인은 상당히 좀 둔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니켈이라고 하는 점을 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 공급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텍스의 부정적 요인이다라는 란에 대한 기재를 좀 했습니다만은 결국 저희가 양극재용 니켈을 만드는 어떤 원료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저품위 니켈을 가지고 양극재용 니켈을 생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국 업체들 중심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들 실질적으로 시생산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품목들이 약간 향후에 니켈 수급이 생각보다는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컨센서스들이 약간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구간이어서 최근에 과거 몇 년처럼 그렇게 무섭게 쇼티지를 우려할 만한 어떤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원가 부담 우려가 완화가 될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리튬이라고 하는 품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왼편에 리튬 가격 차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리튬 가격이 좀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한 10,000불대에서 거의 6만 불, 7만 불대까지 올라가지고 결국 이제 배터리 업체 원가 부담 요인을 가장 부과시켰던 품목이 바로 이제 리튬인데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22년, 23년에 상대적으로 증설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하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전기차용 수요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은 증설 물량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가격 급등세는 상당 부분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켈이랑 리튬으로 대별되는 어떤 배터리용 소재 가격은 작년 대비 좀 상당히 좀 완화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의 어떤 원가 부담 자체도 상당히 좀 완화가 될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비철금속 내에서는 아연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다고 보고 네, 계시고 네. 배터리용 소재에 들어가는 가격 급등은 조금 완화된 것으로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반기 철강, 비철금속 업종 내에서 좀 탑픽 그리고 관심 종목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모두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일단 고려아연을 지금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요. 고려아연의 투자 포인트는 한 크게 3가지 정도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아까 보셨던 달러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제 안전자산 선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의 전체 매출액 중에서 한 40% 정도가 결국 이제 금과 은의 어떤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2018년과 2019년에도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을 구간에도
고려아연은 어쨌든 그 코스피를 굉장히 상회하는 어떤 수익률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안전자산 선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전반적인 어떤 상품 가격 약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상대적으로 고려아연의 주력 품목인 아연의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10월 달부터 이제 고려아연은 바로 이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뭐 동박을 생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들을 통해서 이제 황산니켈 이런 부분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군 외에도 향후에 굉장히 어떤 성장성이 있는 그 배터리형 소재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까지 담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고려아연이 저희 섹터 내에서는 가장 좀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려아연의 2차 전지용 이 관련 소재 매출은 한 언제부터 좀 본격화될까요? 일단은 지금 황산니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지금 한 10,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좀 증설이 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박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13,000톤을 시작으로 이제 생산을 개시를 하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아직 뭐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그 계속적으로 이 부분도 좀 증설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올해 연말서부터는 아마 기다리셨던 이제 동박 매출은 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2022년 하반기 증시 및 산업 전망 철강, 비철금속 업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하반기 전망을 말씀해 주신 김유상 이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섹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